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등 공부 언어 지능이 답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책을 쓰신 황윤정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황윤정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초등공부 언어지능의 답이다 저자인 황윤정입니다. 현직 교사이기도 하고요. 언어지능을 비롯해서 독서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또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본인의 담임 선생님들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제가 담임을 맡지 않았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초등학교에서 그러면은 아이들 키우고 있고 아까 아이의 둘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나이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저는 쌍둥이 아들 키우고 있고요. 둘 다 4학년이고 4학년. 11살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뭐 책류가라든지 뭐 네. 문해력이라든지 독서법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게 책이 그쵸.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끝판왕, 약간 종합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정말 필요했던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넣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또 저희 책에 조금 자랑거리라고 하면 네. 문해력을 다룬 책들은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도 했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언어지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다룬 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책은 그런 면에서 조금 특별함이 있지 않나? 또 실용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읽으셔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네. 딱 10살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 연령대에 딱 맞는 또 학습 방법이나 교육 방법이 담겨 있어가지고 네. 저는 초등학생 또 저학년쯤에 더 읽을 때 되게 잘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늦지 않았다. 우리 그럼요. 이 책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성공이랑 되게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말을 잘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화려한 어휘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막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아나운서처럼 멋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의 좀 특성을 파악을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 맞아요. 대인관계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잘하는 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 아닌가,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론이라든지 어떤 논문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넣어주어가지고 이게 또 되게 책의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 언어 지능이 답이다 이 책이고요. 그러면 책으로 조금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가면서 저자님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실 워킹맘이에요. 네, 워킹맘으로 멋지신. 사실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훌륭한 워킹맘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맘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맞아요. 또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또 학습하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되게 좋은 솔루션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워킹맘이 아이와 함께 감정 표현 일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워킹맘이고 저는 또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아이 둘에게
좀 공평하게 사랑을 줘야 되고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와.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워킹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제이님처럼. 그래서 저는 비밀 노트, 아이와 나만의 비밀 노트, 비밀 일기장을 한 권씩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저 아이 둘이니까 아이 둘 각각의 칸에 있어요. 오. 비밀 일기장은 그 아이만 알 수 있게끔,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일기장인데 저하고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면 아이가 답장을 쓰고 또 저는 또 편지를 쓰고 아이는 답장을 쓰고, 그래서 교환 일기라고 아시나요? 아, 네. 저희 세대 때 또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일기장에다가 자물쇠 걸어 잠그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 일기 쓸 때 또 커플끼리도 쓰고 맞아요. 친구들끼리도 우정 네. 일기 쓰고 했었거든요. 아이와 그렇게 마치 연인인 것처럼, 네. 마치 뭐 절친인 것처럼 그렇게 교환 일기를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엄마라고 해서 아이에게 무조건 뭐 또 좋은 말만 해줄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뭐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나무랄 때도 있고 아이를 야단칠 때도 있고, 이때는 내가 좀 심했나 싶게끔 아이를 좀 호되게 야단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이한테 좀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경우 저는 정말 진솔하게 편지를 써요. 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아직 부족한 어른이라서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한단다. 엄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런 거였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엄마가 그건 너무 표현 방식이 잘못한 것 같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은 엄마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다. 그리고 엄마는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편지를 썼어요. 아들에게. 했더니 아들이 의외로 굉장히 쿨하게 사과를 받아줬나요? 받아주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엄마 누구나 실수는 해 하고 이제 답장을 써줬는데 그걸 보고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폭풍 눈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환 일기를 쓰면서 가끔은 너무 이제 심각한 얘기만 쓰면 너무 심각한 모양새가 되니까 서로 뭐 퀴즈를 낸다든지 뭐 농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교환 일기를 쓰면서 그 아이와 엄마와의 깊은 래포를 형성하는 데 좀 목적을 두기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엄마를 비롯해서 어른들은 감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굉장히 좀 규율적인 집안에서는 또는 그 감정 폭이 이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쵸. 엄마 아빠는 굉장히 평온한 분들. 근데 사실 그게 맞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앞에 또 유독 그런 걸 감추고 안 보여주려는 게 엄마 아빠의 또 마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글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엄마도 이런 감정을 느껴. 엄마도 슬프고 엄마도 기쁘고 엄마도 흥분이 되기도 하고 엄마도 뭐 애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글을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엄마 아빠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이의 언어 표현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엄마의 일기를 보고 아이가 답장을 쓰고 또 엄마의 일기를 보고 댓글을 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건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편하게. 한 번 뭐 이렇게 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때. 편하게. 저는 약간 숨바꼭질처럼 했어요. 그래서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짜요? 몰래 가서 재밌다. 그리고 뭐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여서 위에는 안 보이고 아래만 보이게 해서 아이가 궁금증을 자아나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고 아이는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가졌을 때는 어떤 어휘 표현을 하는지를 엄마의 일기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글로 주고받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네. 뭔가 이제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아이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제가 모든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 이제 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네. 없습니다. 이러고 자동 메시지 같은 걸 네. 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인서야 엄마가 전화 못 받은 거는 엄마가 미안한 거고 엄마도 항상 인서의 전화를 그때그때 받고 싶어 하지만 엄마 일하는 동안 받을 수 없는 거를 인서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네. 그건 미안한 게 아니고 엄마는 너 목소리 언제나 듣고 싶으니까 너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뭉클하면서 일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네. 그런 게 너무 예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글로 남기는 거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추억과 재산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에서 몰입 행동, 몰입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우리가 특히나 지금 아이들 중에 이제 약간 되게 빠르게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음. 몰입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책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사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몰입 이론은 그 유명한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네. 이론을 좀 빌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네. 사람이 몰입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나와 외부 세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칙센트 비하이는 게임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그림 그리는 화가들 또 발레하는 발레리나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책을 통한 몰입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모든 부모의 좀 바람이긴 하지만 아이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쵸.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또 좀 특출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을 통한 몰입을 경험한 아이들은 약간 그런 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의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우선은 공부를 할 때도 시간이 단축이 돼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않은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책을 읽는 아이들은 모두 다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책을 통한 몰입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와 충돌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쵸.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계속되는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한 아이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임계점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임계점? 독서에 대한 임계점, 공부에 대한 임계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우리가 딱 바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도 해요.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책에서 봤는데 나 안 해! 이러고 맞아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놀이터가 바로 보여요. 그쵸. 근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또래 친구들끼리 매일 만나서 노는데 저는 굉장히 운동신경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 시절에는 또 학원을 지금처럼 많이 다니던 시절이 아니어서 다들 시간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노는데 제가 항상 술래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쵸.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100m 달리기 20초가 넘었거든요. 지금도 정말 운동신경이 좀 안타까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은 놀이터에서 뭐 철봉하기, 무슨 얼음땡놀이, 뭐 그런 거 하고 맞아요. 줄넘기도 고무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저는 항상 술래가 되니 어느 순간 조금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안 해 하고서 이제 외치고 집으로 들어왔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꽂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시절에는 뭐 게임이 있지도 않았고, 그쵸. 예, TV 채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하고 놀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책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외부 세계와 단절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책에 빠져서 읽기 시작하면 뭐 저녁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밖에 막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 안 해 하고 외쳤을 때는 그래도 같이 가서 놀아야 하나? 그래도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더 큰 즐거움,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독서에 대한 책을 통한 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 경험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정적으로 그 경험 이후로 뭐 학교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여러 면에서 자신감을 좀 얻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성취를 했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골고루 발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게 지금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책으로의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초등공부 언어진흥의 단가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결국은 이 책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썼지만 너무 좋은 책이죠. 책으로의 몰입을 경험할 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렇게 환경을 꾸려주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책을 그럼 어떻게 몰입하고 좀 독서 연계 활동들을 네. 어떻게 이어갔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네. 또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 좀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자주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많이 읽어주시고 자주 읽어주심으로써 아이가 책은 재밌네.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저희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고 문자를 다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읽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한 6학년까지는 읽어주시는 거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아직 어리면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어떻게 보면 잠자기 전에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뭐 가족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장 기차놀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책에서 너무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 문장 기차놀이를 우선은 설명 듣기 전에 예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듣고 이런 방법이 있어 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건지 유추해 보세요. 저희가 문장 기차놀이의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책의 125페이지에 실제로 아이와 그 엄마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 둘과 함께 나눈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져 가는지 얘기를 듣고 그 후에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 2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전에 황소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살았어. 황소는 머리가 아주 크고 힘이 너무 세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어. 어느 날 황소는 집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 황소는 자기가 힘이 센 것은 알았지만 집까지 무너뜨린 걸 보고 울어버렸어. 마을 사람들은 황소가 집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황소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탱크를 앞세워 황소를 공격하러 오기 시작했어. 황소는 머리로 땅굴을 파서 사람들로부터 피해 있기로 했어. 우선 탱크가 지나가고 공격이 멈출 때까지 땅속에 숨어 있기로 했지. 하지만 먹을 것이 없고 너무 배가 고팠어. 그때 근처에 고구마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 황소는 군고구마가 먹고 싶었지만 구우면 들킬까봐 날고구마로 배를 채웠어. 황소가 먹은 고구마는 그 마을 시장 밭에 있는 거였어. 고구마가 자꾸 없어지는 걸 본 시장은 황소가 땅 아래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지. 시장은 혼자 땅굴을 판 황소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시장은 황소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지시했어. 대신 황소를 시의 경비병으로 임명해서 시를 지켜달라고 했어. 그러나 황소는 미끼라 생각하여 땅굴을 더 깊이 파고 숨어버렸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황소가 나오다가 갑자기 탱크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군고구마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문장에 진행되는 것들을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야? 뭔 그쵸. 스토리야? 하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독서 연기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냥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한 권을 모두 읽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아빠가 네.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하나씩 생각해보자. 오. 또는 책에서 읽었던 단어 중에 신기했거나 특이했거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원칙은 그 단어를 최소 한 번씩은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아가면서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이죠. 그쵸. 예, 그래서 문장이 그런데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긴 문장, 모든 문장을 이어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통일성, 응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가고. 그쵸. 산으로 가기도 하고 네. 아이들 좋아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예, 뭐 조금 지저분한 얘기들. 그쵸. 똥 이야기 이런 거. 그런 것들로 가게 되는데 반복할수록 네. 정말 이야기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아무 단어나 한번 생각해봐. 엄마는 운전하면서 아무 단어나 지금 떠오르는 거 아무 단어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군고구마. 뭐, 탱크. 네. 탱크, 황소, 군고구마를 네.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I, 1, 2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목적지에 도착을 해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내리기 싫어할 정도로 이야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엄마 뒤에 더 이어가고 싶어. 그쵸? 이러면서. 네. 그만큼 흥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아이의 언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요즘 뭐 라이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차 안에서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은데 그쵸. 버리게 되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책에는 안 썼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해요. 아이랑 동시에 생각을 해서 단어 2가지, 단어 3가지를 얘기해서 공통점 찾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끼리도 공통점을 찾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통점을 찾으면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언어 지능도 높이고 가족 간의 어떤 친밀감도 그렇죠. 높아지고. 친밀감도 높이고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약간 창의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아이들이 사실 좋아하는 특정 얘기가 사실 뭐 똥 얘기, 뭐 방구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이 됐던 게 저도 무슨 얘기를 시작해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막 재밌는 얘기 만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침실 대화 같은 거 많이 해요. 둘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도란도란 하면서 근데 그때 항상 끝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규칙을 정해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똥 네. 얘기 그만하기. 그다음에 조금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남자애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서 너무 과격한 이야기는 금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인정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한번 원칙을 정해서 해보시면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정말 발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공감됐던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써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랑 아직까지 도서관 많이 다녀보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집에 책도 많기도 했고, 약간 이제 도서관과 시간적인 게 약간 물리적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책 보면서, 도서관 꼭 데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도서관이 너무 많아요. 네, 주변에 공공도서관을 찾아보시면 진짜 좋은 데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가까워야
자주 갈 수 있고 또 맞아요. 아이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도서관을 저 같은 경우는 요일을 정해서 가요. 예, 그래서 금요일 오후는 도서관 가는 날 하고 딱딱 정해서 그날은 이제 다른 일정 다 빼고 도서관 먼저 가는 거라고 무조건 정하거든요. 약속을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렇죠. 처음에 가면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책은 너무 많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은 그냥 탐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책도 꺼냈다, 저 책도 꺼냈다 하고 들춰보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다 계실 거예요. 사서 선생님께 아이의 연령대와 아이의 흥미, 아이가 조금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얘기를 하시면 정말 추천을 잘 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그런 선생님들 도움을 빌리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 행사가 있거나 뭐 야외 나들이 계획이 있으면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미리 선행학습하듯이. 그렇죠. 선행학습하듯이, 네. 선행학습하듯이 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 뭐 경주를 간다. 그러면 경주와 관련된 역사책이라든지 지리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들춰보면서 미리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는 그걸 공부라고 느끼진 않아요. 네. 아니면 다녀와서 우리 이런 데 갔었지 하고서 같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이가 분명히 책을 한두 권을 읽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권을 읽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럼 그 책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책과 관련된 비슷한 류의 책을 찾는다든가 비슷한 주인공들을 찾는다든가 또는 그 작가가 쓴 책을 찾아서 또 다시 읽어본다든가 그렇게 이제 독서를 조금 확장하는 의미에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이 도서관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도서관에 갔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터치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터치라는 게 이 책을 읽어, 뭐 이걸 개입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만화는 학습 만화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저학년인 경우에는 독서에 대한 몰입이 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 만화를 접하면 독서에 대한 몰입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고학년이면 모르겠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에 가기 전에 뭐 학습 만화는 읽지 않는 걸로 하자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권만 읽는 걸로 하자 아니면 뭐 4번 중에 한 번만 학습 만화 읽는 날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하고서 가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 아무거나 다 가져와서 읽어도 뭐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대출 권수가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빌릴 최종적으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왜? 이 책은 왜? 이 책은 왜? 자, 10권을 가져왔으면 5권밖에 빌리지 못하니까 어떤 5권을 뽑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의외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고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조금 즐거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못 빌린 책을 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또 그 외에 도서관에서 굉장히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등록하시면 그런 문자 메시지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거에서도 이 지역 행사들이 너무나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사교육비나 이런 거를 이제 정말 절감하면서도 너무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점 가는 거. 사실 저는 제가 책을 아이에게 막 많이 접하게 해주지 못했던 조금 약간 부족한 엄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점을 데려가면은 꼭 이렇게 저는 서점 등록이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책을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꼭 아이를 손잡고 이제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직접 가서 아이 눈으로 보고 같이 책을 고르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책에서 제가 아차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권만 사줘라. 그 얘기가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가는 날 그 매주 책 쌓아놓고 책 읽는 리딩데이 그다음에
서점데이가 있어요. 근데 어, 서점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요. 한 음,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을 가서 책을 고르게 하는데 보통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책을 사달라고 하면 뭐 3권, 4권 할 거 없이 근데 사실 사달라면 네, 너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우리 애가 우리 책을 아이가 책을 사달라고? 사달라고 너무 기뻐서 다 맞아요. 사주시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꼭 음, 한 권만 사줘요. 왜냐하면 와, 그 한 권을 고르기 위해서 이 아이는 서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탐색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책의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제일 나한테 좋은 책인지를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서점에 가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되게 큰 공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꼭 한 권, 그러나 다음 달에도 한 권 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뭐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한꺼번에 언제까지 다 기다려? 사야지 다 볼 수가 있는데 한 권만 고르라니까 너무너무 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 권을 또 이것도 도서관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 권을 고르면 그 책이 너무너무 소중해. 소중해요. 맞아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서 한 번 읽고서 또 읽고 한 번 읽고 또 읽고 읽기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엄마 아빠가 준 나한테 되게 좋은 선물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온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직접 대형 서점에 가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사실은 좀 번거롭기도 정신 해요. 없기도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인터넷 서점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 나들이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서점 가는 날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아, 진짜 예.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지금은 풍족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부족함 없이 공급을 하는데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책으로의 몰입을 이런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꼭 한 것만 사주시기를 네. 그러나 매달 사주시기를 진짜 그 책의 소중함과 가치를 그렇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또 네.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썼는데 선택과 집중. 맞아요. 네. 책을 한 권 고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너무 집중. 좋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정말 지금만 나눈 것만 해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눴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듣기 말하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듣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듣는 능력이 네. 정말 사회성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맞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듣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간과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의 기능들, 언어의 지능들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5% 이상이 사실은 듣기예요. 그래서 듣기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발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듣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잘 들음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들음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음에 대해서 듣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기본은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에서 듣기를 조금씩 연습을 시키실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듣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시다면 듣기 전에 조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어떤 그냥 전략이죠? 듣기를 하게 네. 되면 흘려듣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아, 아주 간단하게 네. 그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듣기를 시작하기 전, 즉 책을 읽어주기 전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들어볼까? 인물의 대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볼까? 어떤 인물의 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하고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듣는 포인트를 알려주는 그렇죠. 거구나. 또는 네. 오늘은 의성어가 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아, 오늘은 이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을 하나씩 하시고 전략을 제시를 하시면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정답을 찾으려고 막 그렇죠. 이렇게 탁 네. 안테나를 켜고 듣겠네요. 네, 아, 그렇죠. 더 또는 집중하고 네, 경청하겠어요. 또는 자, 오늘 엄마가 지금까지 이제 듣기, 전략적 듣기에 대해서 잘 따라주고 있는 아이라면 조금 더 발전해서 엄마가 들어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것이 궁금한지 한번 생각해봐. 의문점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한 점이 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네. 엄마가 얘기를 다 끝나면 한번 질문을 해봐. 질문거리를 찾아서 들어보면 어때?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지? 여기 이상한 게 뭐가 있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 듣기를 시도를 해보시면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확실히 좀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듣기 능력은 집중도예요. 진짜 많네요. 네, 집중도이기 때문에 집중도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책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초등 공부 언어지능이 답이다. 이 책에 또 그 다양한 듣기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질문을 잘하는 거 네. 이것도 요즘 시대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챗 GPT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그쵸. 이제 질문 잘하는 사람이 네. 세상을 지배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할 거 없이 모든 그 언어 능력, 언어 지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 혼자 질문하면 안 돼요. 아, 아이가 질문할 수 있게 끌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께서는 네. 내용이 뭐였어? 이걸 읽으니까 기분이 어땠어? 이걸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느낀 점이 없어? 하고 막 다그치듯이 이제 묻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러면 아이가 조금 부담스럽고 부담감을 느낄 공부같이 수가 있어요.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내용 확인 질문 같은 거 몇 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네. 어머니께서 너무 많은 질문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질문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다 읽고 포스트잇을 사용을 해서 질문거리를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아까 듣기 전 전략처럼 질문거리가 뭐가 있을지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질문을 써요. 그러면 뭐 하나이당 4개, 5개씩 쓰기도 하고 10개씩 쓰기도 해요. 근데 뭐 10개씩 되는 질문 중에 좋은 질문도 있고 사실은 뭐 되게 유치한 질문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들을 다 모아서 붙여요. 벽에다 붙여서 각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토론 활동이네요. 네, 정말 좋은 토론 활동이기도 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중에 조금 토론거리가 될 만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 밴드가 있어요. 가족 밴드에 올려요. 그 질문을.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1, 아이2 해서 계속 댓글을 달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거를 그 밴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고 대답하고 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좀 추천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질문하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방법들이 제일 좀 쉽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되게 몰입하는 과정이네요. 결국에는 진짜 책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몰입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부제로 또 나와 있는데 책만 읽고 끝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만 읽고 끝내기에는 책은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책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이용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고 우리 아이의 언어 지능을 높이면서 사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 지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활용하셔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이 책 읽으면 저희 아이가 대체 불가능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책 소개드리면 초등공부 언어지능이 답이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많은 활동들도 이어가실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될 독자분들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교사이고 또 교육 전문가이고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가기 위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저와 같은 해답을 찾아가시길 원하시는 많은 독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 간단히 여쭙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네.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 책 덕분에 또 엄마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이어가 주시고요. 이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